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도 별일 없이 뜨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 할 거예요, 이야기. 지금 뭐 뜨고 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두들 뜨개거리 들고 오세요. 그럼 먼저 요즘에 제가 뭐 뜨고 있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난 수다 영상에서 제가 손 염색실을 샀다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제가 그 실들로 지금은 노프리를 뜨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스와치 만든 느낌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제 댓글이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요게 이제 똘르마땅, 요거는 유니콘 푸푸레이스 선물 받은 실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합사해가지고 스와치를 3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똘르마땅을 2줄, 3줄, 4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푸푸는 한 줄만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스와치를 3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편물 두께도 다 다르고, 편물 느낌도 다르고, 보여지는 색상도 다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당시 저는 좀 도톰한 편물을 원했어가지고 똘르마땅 4줄이랑 푸푸 1줄을 섞은 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색이 짙은 거예요, 이 노란기가. 그래서 똘르마땅 3줄, 푸푸 1줄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실을 다 감았어요, 이걸 3줄로. 캐스톤을 하고 이제 막 뜨고 있는데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스와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던 분들이 모두 다 똘르마땅 2줄이랑 푸푸 1줄이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합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런 게 예쁜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게 한두 분이면 모르겠는데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스와치를 봐도 똘르마땅 2줄에 푸푸 1줄 스와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 실들을 다 감아놨을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신랑한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신랑 도움을 받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2줄을 잡고 신랑이 1줄을 잡고 이제 감는 거죠. 가르시오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실 양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가르시오를 하면서 계속 꼬여요, 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럼 어떡하지? 이 편물도 너무 두껍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조금 큰 바늘을 써보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4mm 바늘로 게이지를 냈었는데 4.5mm 바늘로 다시 게이지를 내보니까 게이지가 또 맞는 거예요. 원작 게이지랑. 바늘을 키워서 뜨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늘을 키워서 똘르마땅 3줄에 푸푸 1줄을 합사해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바로 전 영상이죠. 온화 콘사랑 이사거 알파카실, 그거를 합사해가지고 편물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거 뜨면서도 똑같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스와치만으로는 느낌을 알 수가 없다. 옷이 되면서 얘가 이제 편물이 커지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똘르마땅 3줄이랑 푸푸 1줄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뜨면서 이렇게 푸푸실이 보이니까 이게 메리아스 뜨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색깔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를 바늘을 조금 키우니까, 저는 처음에 편물이 좀 이렇게 너무 비추나 하고 약간 성근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떠보니까 이게 더 좋네요. 제가 그동안에 좀 빡빡하게 떴었나 봐요. 촘촘한 편물을 좋아해가지고 작게 촘촘하게 그렇게 떴었는데, 지금 요만큼 떴을 때까지 느낌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얘를 빨리 완성을 하고 싶은데 여기 소매볼리까지 하고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함뜨를 하게 됐어요. 함뜨. 함께 뜨기죠. 함께 뜨기. 네, 그 함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들어간 함뜨는 심야뜨개 프리다님이 주최하시는 책방 함뜨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함뜨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뜨고 있는 거 지금 요거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산네스간의 헤일리 스웨터예요. 지금 이거를 쉬지 않고 달리고 있거든요. 틈날 때마다 지금 요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거 진짜 도안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오전에 어느 정도 떴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뭐 애기랑 뭐 놀다가 애기 다시 재우고 이제 오후에 다시 뜨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안 차트를 보면서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면서 뜨거든요. 근데도 처음에 딱 시작하려고 하면은 버퍼링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잠깐 몇 번씩 막 그러는데 이거를 며칠 동안 안 뜬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 노프리를 손도 못 대고 지금 얘를 소매 분리까지는 달려보자 하고 계속 뜨고 있습니다. 소매 분리까지 되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열심히 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등판은 요 정도 떴고요. 아직 더 떠야 돼요. 이 노란 마커 부분부터 16cm 정도를 더 떠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양쪽 어깨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을 먼저 했어요. 도안을 처음에 잘못 봐가지고 먼저 연결을 하고 보니까 뒷판을 더 떠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고 지금 뒷판 뜨고 있고 그리고 뒷판이랑 연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매일 함뜨방 분들이랑 인사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한국이랑 시차가 8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프랑스랑.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카톡이 300개 플러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보고 진짜 놀랬는데 매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혼자 뜨고 혼자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 영상을 보기는 해도 지나간 시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떴다, 지금 뭐 뜬다, 막 이렇게 얘기가 올라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분들 그렇게 작업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다 같이 즐겁게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동안 요거 뜨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안에서 눈을 못 떼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그럼 뜨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일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상 이야기를 하려는데 저 꽈배기는 얘기하면서 못 들 것 같아가지고 요 노프릿 이거 진짜 오랜만에 잡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됐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잡아도 진짜 좋네요, 이거. 편물 느낌이. 제가 요즘에 일상 이야기를 많이 안 올렸잖아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낮잠 잘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일상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뜨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뜨개만 하거든요. 남는 시간은 진짜 뜨개만 해요. 그러니까 일상 얘기도 별로 없기도 없고 평범합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둘째는 이제 11개월 됐어요. 진짜 시간 빠르죠. 어제도 신랑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2023년의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다음 달 되면은 돌이에요.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다음 달 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첫째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돌잔치를 할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돌잡이 하고 그냥 케이크 놓고 생일 파티 하고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 때는 저희가 스냅 사진을 찍었거든요. 파리에서. 첫째 아이가 11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파리에서 스냅 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추우니까 일단 뭐 어디서 찍을까 이제 막 보다가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오페라 공연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스냅 사진을 찍었어요. 오페라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둘째도 스냅 사진을 찍고 싶은데 둘째는 이제 4월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쌀쌀해요. 4월은. 여긴 늦게까지 추워가지고. 그래서 한 5월이나 그쯤 찍어도 되지 않을까. 더 날씨 좋을 때. 근데 아직 어디서 찍을지를 못 정하고 있어요. 5월이면은 그냥 에펠탑 배경으로 찍는 게 나을지. 파리에 거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에펠탑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생강 다리 중에 비라켐 다리라고 있어요. 근데 그 비라켐 다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전에 어느 영화였는데 인셉션인가? 그 영화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원래 유명하더라고요. 그 다리가 진짜 예뻐요. 위에는 지하철이 지나가요. 6호선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를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쪽에 계단 올라가는 그 곳도 있는데 그 계단 쪽에서 이렇게 보는 그 다리 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에펠탑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쯤 배경? 그 에펠탑 주위로 해가지고 찍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근데 에펠탑에서 찍게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날씨 좋은 날 파리 배경으로 찍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는 뭐 글쎄요, 돌잔치를 막 거창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하게 되면 뭐 가족끼리 하든가 아니면은 뭐 한두 집 가족 정도 더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요즘에 뜨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온통 머릿속에 뜨개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effortless. So if you want to come back home, I will cook you Sunday breakfast all week long. We're gonna go and skate on frozen lakes, spend the morning baking cakes with the glowing of our love. Love has given us wings, and we're supposed 그래서 오늘은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과거냐면 저랑 저희 신랑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한 12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대학생이었죠.
그때 이제 전공이 실내 건축이었어요. 제가 그 건축 학생들이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용을 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도면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도면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체로 올리는 거예요. 입체로 올려서 실내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제가 그 프로그램이 뭐가 안 됐었어요. 지금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뭘 모델링을 하는 거였나? 아무튼 뭐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렌더링인가? 아무튼 안 돼가지고 자료, 뭐 방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지식인을 하나를 찾은 게 그 질문이 딱 궁금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그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누가 이제 답변을 달았는데 더 모르겠으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지식인이 지금 저희 신랑인 거예요. 제가 일단 급하니까 그 메일로 막 질문을 보냈어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무슨 내용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가 안 되는 거를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메일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이트온인가 보다. 네이트온 아이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트온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 수월하게 대화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여보세요 이제 딱 받았는데 신랑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건축 프로그램이고 건축에 관한 얘기니까 신랑은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었는데 신랑도 용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만날 일이 없었어요. 진짜 서로 사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짜 그 일적으로 그 건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연락도 뭐 매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제하다가 막혔을 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잘 받아주고 잘 알려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렀던 호칭이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애매하더라고요. 뭐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선배님 막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났을 거예요. 아마 1년? 2년도 안 지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신랑이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로. 이 사람이랑은 이제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으니까 제가 뭐 선물도 가져가서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처음 본 건데 아마 그 사진으로 이렇게 얼굴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렇게 막 어색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신랑 모습이. 근데 신랑 이제 과거 학창 시절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이제 만났을 때도 그런 신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 끼도 있었고,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선배님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더 나랑은 전혀 엮일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 속에서 없어졌죠, 이 사람은. 그러다가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3, 4년 지났나? 그 당시 이제 또 유행했던 게 페이스북이 있어요. 페이스북을 계정을 만들었는데 페이스북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고 그 신랑 계정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 연관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랑이 딱 뜨면서 다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그냥 지인 정도였어요. 그냥 뭐 잘 사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뭐 게시물 올라오면 뭐 거기 뭐 잘 지내냐 그냥 이런 댓글 다는 정도였고 뭐 그것도 매번도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제가 아마 2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20대 후반쯤에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림 공방을 오픈한다고 그런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지인들 얼굴 그려주는 그 이벤트를 올렸었는데 이벤트 신청 날짜가 있잖아요. 거의 이벤트 끝날 때쯤에 댓글이 하나 달리는 거예요. 자기도 신청한다면서 그 당시 이제 신랑이 프랑스에 있었죠.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전해줘야 되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소포로 보내거나 뭐 그래야겠네 막 그러면서 얼굴을 그리긴 했어요. 근데 그 이벤트를 열었던 그 해 겨울에 그 당시 이제 신랑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으로 잠깐 왔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2주인가 3주인가 있다가 새해 보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아니면은 이 그림을 못 전해주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오빠한테 이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 게 1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만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어디서 만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했었어요. 종강역 2번 출구인가?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간을 뭐 3시라고 해볼게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그 종강역 2번 출구에서 만나자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종강역 그 위에서 기다렸거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연락은 어디다 해야 되지? 이제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일단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했나? 페이스북 메시지에 전화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보이스톡처럼 메시지를 보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받으면서 신랑도 이제 놀랬던 거죠. 이게 왜 전화가 오지? 막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게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거였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랑은 지하도 추우니까 겨울이었으니까 신랑은 당연히 밑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버스 타고 왔죠. 용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위에 있었고 신랑은 이제 지하철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위아래에서. 근데 그 지하철 어디에서 신호가 잡혔나 봐요. 어떤 신호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잡혀가지고 그때 전화가 딱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신랑이랑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그때 신랑은 사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 10년 전에 그렇게 끼 많아 보이고 그랬던 이미지는 진짜 온데간데 없고 너무 깔끔해진 거예요, 사람이. 저는 이상형이 외모적인 것보다는 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좀 목소리에 좀 민감해요. 신랑이 저쪽 멀리서 이제 오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뭐 별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제 이름 부르면서 그냥 뭐 오랜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그것보다도 그 목소리가 너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오빠 목소리가 원래 이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0년 전에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때. 20대 초반이었고, 그때 놀기 바빴지. 그런 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뭐 이상형 그런 기준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오빠 목소리가 그런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제가 그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냥 멍해진 것 같아요. 화가 풀린 건가?
뭐 풀린 것도 풀린 거겠죠. 어쨌든 이제 만났으니까. 목소리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겨울에 밖에서 계속 떨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랑이 저한테 가까이 오자마자 추웠지 하면서 제 볼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춥기도 추웠고 화가 나 있기도 했고 그리고 목소리에 또 멍해지기도 했고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뭐 10년 만에 처음 만난 거고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추웠다고 해도 그렇게 볼을 만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놀리기는 하거든요. 선수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놀리는데 1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첫 인상? 그런 게 너무 좋았었어요. 신랑도 저를 좋게 봐줬었나 봐요. 그렇게 만나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그런 거 얘기 좀 하고 그냥 산책 조금 하고 그리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만났나? 한 그 정도밖에 안 만났어요. 이제 그렇게 헤어지면서 저는 앞으로는 이 사람은 진짜 볼 일이 없겠다 하고 잘 지내 이제 막 이러고서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하냐 그러면서 연락이 왔나? 아무튼 연락이 왔어요. 언제 한번 제 공방으로 오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제가 아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신년회였나?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겹쳐가지고 안 되겠다. 그날은 내가 일이 있다.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갔어요, 신랑이.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데 그게 그렇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근데 막 엄청 연락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연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났을 때였어요. 제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자기랑 한번 연애를 해보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새벽까지 작업하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방해가 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월에 연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한국, 신랑은 프랑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만난 게 그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만났어요. 12월 26일에.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만난 거죠.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연애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쉽게 시작을 했던 게 이게 진짜 사람이 이렇게 만나지 않고 연락만 해도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는데 그리고 사람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 다 직접 만나봐야지 그렇게 연애해가지고 뭐 알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신랑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해봐야 알아요. 진짜 직접 해보면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그리고 처음에 그런 게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점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더 생기고 이렇게 떨어져서도 이런 연애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장거리 연애를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한다고 저는. 절대 안 하고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있다 보면은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한 커플들도 있고 이제 이러기는 한데
장거리 연애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저희 연애했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것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연애하고 1년 만에 만난 거죠. 12월 겨울에. 이제 그때 이렇게 딱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고 하루하루가 계속 아쉽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는 거를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막 계속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양가에 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부모님들도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 결혼이라는 게 진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가 봐요. 부모님들을 이렇게 뵙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신랑이 나올 수 있을 때 그때를 이제 막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을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도 나오지만 여름에 나왔다가 그때는 또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가을에 일주일 정도 나왔나 한국에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결혼식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프랑스로 온 거죠. 결혼이 정해지면서 그 다음 해인 거죠. 그 다음 해 4월에 신랑을 보러 프랑스에 왔어요. 그때가 제가 프랑스 온 게 처음이었어요. 신랑 보러 와서 한 달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때 있으면서 웨딩 사진도 찍고 신랑이랑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돌아갔죠. 이제 또 한국에서 또 막 결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러 갈 때 신랑이 없으니까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본식 드레스 막 그거 피팅하러 갈 때도 친구랑 가고 그랬거든요. 신랑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 최종 결정할 때 그때는 신랑이 여름에 나왔을 때 같이 가기는 했어요. 본식 드레스 고르는 거랑 웨딩홀 같이 가서 보고 그런 거는 신랑이랑 같이 하기는 했어요. 신랑이랑 연애하고 1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 해 겨울에 만났을 때 그 친구들도 다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저 딱 보자마자 실존 인물이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신랑도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막 제 여자친구 한국에 있다 이러면 아바타 만나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기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 어떻게 잘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떨어져 있던 기간이 한 1년 10개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10개월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파리에서 이제 혼자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갔죠. 둘이 재밌게 살다가 1년 좀 지나니까 첫째가 생긴 거예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난 얘기를 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고 집도 막 이렇게 이사하고 평범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 신랑한테도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드는 거는 싫긴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지 너무 궁금하다고. 일단 내가 한국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기대가 돼요. 저는 뜨개 하면서 신랑은 아뜰리에 막 뭐 만들면서 그런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Sweet until you swept me up from my feet down. The rain sings, the cup smiles. It finds me where stars.
tired, but riding shotgun, I someone like you. So every day, when the alarm blows my ears, I see you slipping on the bars and clears, and every time everything seems to go wrong. You know your voice sounds just like a song. The rain sings, the cup smiles, it finds me blue with stars. The car got a flat tire, but riding shotgun, I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take something bad, give it a spin and turn it on its head. Someone like you, it's worth like gold. After they made you, they simply wrote the moon. 어떻게 얘기가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만난 이야기 이렇게 들으시면 다들 신기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네이버의 그 연애 기사에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기사가 났을 때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 주작이다, 이거 다 꾸며낸 이야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작이었죠. 어떻게 지식인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얘기를 되게 길게 했네요. 지금 허리도 등도 뻐근하고 지금 아기가 일어날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자지?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저는 요 노프릴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헤일리 스웨터를 소매볼리까지 다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계속 뜰 것 같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성이 되는 것부터 제가 F5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